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말았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고발하려 늦은 저녁 잠도 오지 않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사건이 시작되었던 건 제 딸이 결혼한 이후 3년 동안 임신 소식이 전혀 없자 안사돈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사돈지간 거리가 가까워서인지 혼자 살고 있는 저에게 딸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초인종을 눌러댔어요. 상당히 피곤한 성격이라 웬만하면 피하면서 지냈는데 그날은 하필 제가 집에서 외출한 날 찾아왔더라고요.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던 도중 걸려온 전화라 받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꽤 시간이 흐른 뒤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안사돈은 할 일도 없는지 몇 시간 동안 저희 집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는 안사돈이 건물에서 나오면서 제가 상황을 파악하려 조심스럽게 집 앞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서로 마주치게 되었던 거죠. 안사돈은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왜 전화 안 받았냐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바빠서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얼버무렸죠. 안사돈은 저에게 말할 일이 있다며 당장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웬만해선 안 오려 했는데 재숙이 얼마나 문드러졌으면 왔겠어요? 연우가 글쎄 아이를 안 가지겠다고 포기 선언을 했다고요. 우리 집 딸을 끊어버릴 생각으로 결혼시킨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사돈이 잘 좀 신경 써주셔야죠. 언제까지 저희가 연우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임신 좀 해달라고 왜 부탁을 해야 하냐 말입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처음부터 몸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제가 몇 번이고 결혼 반대했던 거 아시죠? 둘이 좋아 죽겠다는데 그걸 뜯어 말려봤자 좋을 것 하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해 준 건데 고마운 걸 알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언제까지 깜깜무소식만 전해줄 거예요? 무슨 방법을 써보세요. 저도 이제 지치네요. 매일같이 찾아가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죄다 시도해봤는데 괜히 스트레스만 주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신경도 안 씁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사돈은 세워라 내워라 취미 생활이나 즐기면서 사람들 만나러 다니시는 건 아니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저희도 기다려줄 수 없을 것 같네요. 제 아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가져도 진작에 가졌어야 할 자기 자식을 못 보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뒤에서 축 처진 어깨만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소식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창민이랑 연우는 이혼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안사돈은 자기가 할 말이 다 끝이 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임신이 실패가 될 때면 저에게 찾아와 꼭 한마디 하고 돌아갔어요. 상처되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이 너무 그리웠어요. 제 옆을 지켜줬었다면 안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텐데 홀로 살고 있는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점점 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안사돈이 저희 집에 왔다 간 걸
사위가 알았는지 전화가 울려왔어요. 받아봤자 뻔한 대답 듣게 될 것 같아 그냥 안 받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들어가서 푹 쉬지 않고 얼마 전에 시험관 끝나서 지금도 많이 힘들 텐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안사돈 왔다 갔었다. 연우야, 많이 힘들면 여기서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계속 무리하게 붙잡고 있을 순 없잖니. 엄마도 많이 답답한데 연우 너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잖아. 여기서 이제 그만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는 우리 딸이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걸 보고 싶은 거지.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려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홀로 너를 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자. 엄마, 저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그이와 안 좋은 말도 오고 갔고요. 계속 남편 뒤에서 안 좋은 입김을 불어넣다 보니까 본인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모든 게 꼭 제 잘못인 것 마냥 몰아가길래 한바탕 하고 왔어요. 남들은 잘 되는 임신이 왜 저희에겐 찾아오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이혼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차라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저 집안과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집에 다시 들어와. 딸과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했는지 사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화를 내고 있길래 이왕 온 김에 한 소리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제 딸을 찾길래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돌려보내려 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이게 뭐하는 짓인가? 자네가 왜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야? 뭘 원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만 이미 연우는 마음을 접은 것 같네. 솔직히 자네도 그동안 많이 힘들어서 내 딸에게 막대한 거 아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마음이 점점 닫혀가는데 시간을 끌어봤자 뭐하겠나? 내 생각도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네. 장모님, 연우한테 무슨 말을 어디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제 마음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 가서 연우 같은 여자를 만납니까? 같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힘든 점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건 어렵고요. 뒤에서 부모님의 압박을 받고 있는 저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었습니다. 당연히 연우가 더 많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도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많았어요. 연우와 대화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대로 끝내는 건 서로에게도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좋게 풀어서 잘 해결할 테니 제발 연우와 대화 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장모님은 제 마음 이해해 주셔야죠. 제가 아이를 너무 원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사위는 결혼 전부터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되도록이면 많이 낳아서 대가족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 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몸이 좀 약하긴 했어도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가 집안 모두 당황스러워 했었죠. 결국 사돈댁의 조급함이 사위와 제 딸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고 상처도 많이 받게 되면서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였어요. 서로가 맞지 않으면 미련하게 그걸 붙잡고 있는 것보단 차라리 하루라도 시간을 버는 게 둘에게는 이득일 것 같아 사돈이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저희는 아예 마음을 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저희 집 앞에서 연우가 나올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 발목을 잡곤 놓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오로지 딸의 입장만 생각해야 하지만 둘 사이가 얼마나 심각하게 안 좋은 건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서서 오열하고 있는 사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연우도 많이 신경이 쓰였는지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무래도 둘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잠시 바람 좀 쐬고 와야 할 것 같다며 자리를 피해줬어요. 그렇게 몇 시간 뒤 딸에게 전화가 오길래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시 들어가니 좋게 대화가 끝이 났는지 서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부부 사이 캐묻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진정된 둘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사위에게 전화를 해보니 저희 집에 찾아온 이후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이 지내고 있다는 말에 안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하니 다시 한번 임신을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에 걱정도 돼서 저녁에 잠시 단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실패를 한다면 또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몰라 걱정스러워 딸의 생각을 듣고 싶었죠. 이혼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엄마는 이번에도 실패하게 되면 또 다른 상처를 얻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네.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야죠. 저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 지금 당장 임신이 될지 안 될지부터 걱정인걸요. 그래, 네가 잘 해나갈 거라 믿고 있지만 몸이 상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나저나 지금은 전혀 아무 일 없는 거야? 네, 김서방이 예전보다 더 잘해줘요. 그리고 제가 건강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신경 써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딸의 얼굴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수 있을 정도로 감정 기복이 심한 딸인데 그날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사위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한참 대화를 하던 도중 사위가 직접 연우를 데리러 카페까지 찾아왔고 둘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뒤 저도 집으로 가기 위해 움직였는데 안사돈이 누군가와 밤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등치를 봤을 때 사돈 어른이 아니라서 뭔가 싶어 뒤를 조용히 밟게 되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느 한 호프집이었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건 아니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는 걸 봤을 때 그건 분명 바람 피우는 거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일단 확실한 게 좋을 것 같아
조심히 호프집을 들어간 뒤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 좀 골라줘 봐요. 내가 이런 부탁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 양반 모르게 진행하는 거니? 최대한 조심해서 움직여주세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벌써부터 알아보시게요? 제가 알기론 아드님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좋은 여자 또 찾아오겠죠. 무작정 자리를 맡는다고 해서 성사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여자들은 거의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넘어가요. 차라리 결혼정보 회사 같은데 알아보시죠. 그쪽이 여자들의 조건이 더 좋지 않을까요? 거기 있는 여자들 머리만 컸지 실속은 전혀 없잖아요. 돈만 밝히는 여자들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살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쪽 여자가 제일 좋다니까. 남자한테 깍듯하고 거기에다 자식들도 순풍순풍 날 것처럼 생겨서 악발이 근성이 있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뛰어들어야 하는 건데 정신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거기에다 한국 문화는 거의 모르니 데리고 살기에도 딱 좋고 이만한 며느리감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혼 확인되는 즉시 연락 주세요. 서류상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단 괜찮은 분들 몇 분 만나보셔야 하니까 성금은 내일까지 입금해 주시고요. 아마 딱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드실 거예요. 둘이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한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 상황을 겪게 되면서 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안사돈의 계획에 핸드폰에 있던 녹음기를 켠 상태로 둘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끝이 나고 안사돈과 의문의 남자가 서로 갈라서자마자 뒤를 따라가 안사돈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깜짝 놀랐는지 저를 보더니 급하게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마 함께 있었던 남자가 주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안사돈을 쳐다보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 시선을 회피하길래 아무렇지도 않은 척 뭐하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동네에서 그냥 아는 사람을 만나고 방금 헤어진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화를 가라앉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딸을 놔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건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화들짝 놀라면서 잘못 봤다고 얘기했으나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자 화들짝 놀라면서 살려달라고 핸드폰을 뺏으려 들길래 안사돈을 밀친 뒤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아니,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언제까지 우리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 녹음된 내용에도 나와 있네. 이혼하고 난 뒤에 진행될 일이라니까. 벌써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연우한테 말 못 들었어요? 이번에도 임신이 안 되면 둘이 갈라서기로 했어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뭐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렇다고 벌써부터 이런 일을 꾸며요? 이런 건 이혼하고 나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의 상황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딸이 버젓이 며느리 노릇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짓을 벌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내일 바로 이혼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둘 사이에도 상처를 준다는 거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러니까 비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직 진행된 건 전혀 없으니 나중에 내 아들과 연우가 이혼하면 그때 알아보든지 할게요. 그런데 사돈, 저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3년 동안 무소식이었어요. 저도 연우가 임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뒤에서 도왔다고요. 그런데 계속 안 좋은 소식만 가져오니 얼마나 속이 끓겠어요? 저번에도 제가 이혼시키겠다고 한 말은 그냥 답답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같은 부모 입장이면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글쎄요. 모르는 사람한테 제 딸과 알지 못하는 여자와 비교를 너무 하셔서 지금은 화가 풀리지 않네요. 안사도는 이런 사실이 집에 흘러 들어가는 순간 자기는 나만 하지 않을 거라며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길래 당황한 나머지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사돈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건 절차가 있는 법인데 그걸 전부 무시하고 혼자 독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둘 사이는 안 좋게 끝나게 될 거라는 건 확실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 딸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보단 내가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딸에게 전화를 걸려고 수화기를 들었는데 딸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길래 잘 됐다 싶어 바로 받았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딸이 그토록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분명 좋아해야 하는데 전날의 충격적인 일들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 딸이 원하는 반응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딸이 너무 불쌍하기만 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는지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이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안서돈에게 바로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분명 사위에게 제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 같아 일단 받아봤습니다. 안사돈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있으니 전날의 일들은 전부 잊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 연우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죠? 저도 아침부터 창민이한테 전화 와서 받자마자 엄청 놀랐다니까요. 저희가 얼마나 바라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출산할 때까지 우리 집에 와서 붙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죠? 어제 일은 제가 정말 죄송해요.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설마 연우한테 얘기하실 건 아니죠? 제가 그동안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푹 쉬면서 몸 관리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어렵게 얻은 만큼 정성을 쏟아야죠. 그냥 연우는 본인 집에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건 사돈 생각이시지. 연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돈 집에 들어가서 두 벌 뻗고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 보여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사돈을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제 딸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녹음해 두었던 내용은 바로 밝히겠습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사돈은 제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전날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잊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가식처럼 느껴졌고 용서해주기에는 선을 넘었었기 때문에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임신만 안 했어도 바로 드러날 진실이 묻힌 게 찝찝했지만 일단 임신한 딸의 몸이 우선이라 전날에 안 좋았던 상황은 결국 넘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딸에게 연락을 한 뒤에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집에 잠시 들렸는데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 물어보니 사돈집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당연히 말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 대화 좀 하자며 잠시 거실로 불러 사돈댁에 들어간 이후 불편해질 문제점들에 대해 천천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는 전적으로 딸의 편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안사돈이 데리러 오기로 했는지 현관문을 열고 밝은 얼굴을 하면서 들어오길래 인상을 쓰고 말았습니다. 사부인도 연우 걱정이 돼서 찾아오셨구나. 어제 하루 종일 통화하고 결정했어요.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요.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우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다면 바로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잘해주신대요. 그리고 그이 회사가 시댁이랑도 가까워서 좋은 점도 많아요.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돼. 여기서 지내는 게 뭐가 부족해서 사돈댁에 들어간다는 거야? 절대 반대하니까 여기서 지내라. 그리고 굳이 사돈이 안 봐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연우야, 엄마가 곁에 있어줄 테니 사돈댁에 가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라.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는 건 원치 않아. 너희 집이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에 마당까지 있는데 뭐하러 간다는 거야? 그리고 사돈어른도 말은 안 하셨겠지만 분명 불편해 하실 거라고. 이번엔 제가 양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건 제 딸을 배려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열을 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안사돈과 연우는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길래 다시 한번 강하게 쐐기를 박았어요. 안사돈은 강하게 나오는 저를 보곤 결국 알겠다며 두 손을 들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은 제가 언성을 높이며 흥분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많이 놀란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 하루는 딸의 집에서 청소며 음식들을 전부 준비해 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있어봤자 딸도 불편한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할 것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매일 집에 찾아가지 않고 며칠에 한 번씩 가끔 집에 들러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고 왔어요. 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고 편했는지 제가 생각한 방법이 맞는 것 같다며 좋아해 주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없는 시간대에 안사돈이 찾아온다는 거였죠. 사람 정말 귀찮게 하는 안사돈의 행동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딸에게 대충 물어보니 그냥 집에 와서 매일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하고 간다며 또 다른 욕심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임신을 했다는 자체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아들을 바라고 있는 안사돈의 행동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동안 꽤 많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랬는지 감기 몸살이 걸린 것 같아 딸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 다 낳고 집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고생을 하며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고 쉬는데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져 버린 감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문자가 오는 소리가 들려 힘겹게 핸드폰을 켠 뒤 확인을 해보니 딸에게 온 문자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는데 이상한 문자길래 뭔가 싶어 몇 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낸 후 더 이상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사돈이 갑자기 포크레인을 불러 뒷마당의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왜 파는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현장 사진 한 장을 보내준 거였어요. 웬만해선 땅을 팔 이유가 없어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딸에게 전화를 하니 역시 받지 않았죠. 결국 불안한 마음 때문에 힘겹게 몸을 일으킨 뒤 딸의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급하게 준비해서 갈 수 있었지만 워낙 몸이 심할 때 움직이게 된 거라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해서 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안사돈과 사위가 웃고 떠들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TV에 정신 팔려 있길래 연우는 어디 갔냐고 소리치며 물어보자 그제서야 저를 확인했는지 화들짝 놀라면서 당황해하는 안사돈을 발견했고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다시 한번 소리치면서 연우를 찾았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분명 감기 몸살이 심해서 당분간 오기 힘들다고 하더니 연우가 걱정돼서 힘든 몸인데도 오셨구나. 제 딸 어디 갔어요? 왜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죠? 이봐 김서방, 연우 어디 갔나? 왜 사돈 뒤에 숨어서 죄 지은 사람처럼 그러고 있는 거야? 빨리 대답 안 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 찾아왔는데 포크레인으로 뒷마당을 파고 있었다면서? 장모님, 그게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라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몸이 편찮으시니까 앉아서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이거 안 나? 연우 어디 갔냐고 물어보잖아.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자네, 연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뒷마당에다 도대체 뭘 해놨길래 말들을 안 해? 내가 당장 가서 확인해 볼 테야. 저는 정신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면서 집을 나와 뒷마당으로 급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보이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땅에 얼굴만 남긴 채 묻혀 있었고 정신을 잃고 있길래 비명을 지르면서 정신없이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딸을 보며 외쳤지만 깨어나지 않고 있길래 뒤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사위와 안사돈에게 화를 내며 당장 연우를 꺼내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사돈은 우물쭈물거리면서 땅을 파면 안 된다고 선뜻 나서지 않길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사돈의 얼굴에 손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제 팔을 잡더니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며 지금은 절대 땅을 파면 안 된다는 정신나간 말을 이어나가고 있었네요. 장모님, 지금 땅을 파면 안 된대요. 엄마도 저를 이렇게 해서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 같아요. 새벽 동이 틀 때 꺼내야 확실한 아들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무조건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렵게 얻은 아이잖아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인데 차라리 딸보다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아들이 좋지 않겠어요? 내가 시집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창민이 가진 거예요. 당연히 믿지 못하겠지만 예전에 살던 그 동네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임신을 하면 몸에 열기가 올라오잖아요. 그걸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성별이 딸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지금 날씨도 더워서 딸일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창민이 가졌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하루만 땅속에서 몸에 열기를 내려주면 무조건 아들이 나올 테니 지금은 좀 힘들어도 그냥 지켜만 보세요. 제 말이 맞다니까요. 동이 트면 날이 따뜻해지니까 그 전에 빼는 게 제일 좋아요. 뭔 정신 나간 소리야? 너희들 미쳤어? 내 딸이 쓰러졌잖아. 아들, 딸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딸 땅속에서 꺼내라고. 사돈과 사위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빠르게 달려온 경찰분들과 구조대의 도움으로 연우가 땅속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창백해진 얼굴과 몸을 본 순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응급실에 도착한 연우는 서둘러 몸의 열기를 높이기 위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어요. 천만다행히도 금세 회복이 되었지만 문제는 뱃속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 체온과 순간적으로 변하게 된 상황으로 인해 몸이 약했던 딸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생각 없는 사돈의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서로 찾아가 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면서 딸이 유산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딸이 유산했다고? 누가 그런 정신나간 행동을 요즘에 하냐고? 이제 어떡할 거야? 연우가 유산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내가 했던 방법과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장모님, 일단 진정하세요. 이렇게 난리 치셔봤자 좋아질 것 하나 없어요. 아이야, 나중에 또 가지면 되는 거죠. 저는 사위의 마지막 한마디의 말에 결국 잡고 있던 이성까지 놓게 되면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사위는 비명을 지르면서 중요한 부위를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돈 어른이 경찰서에 도착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된 파일도 전부 공개를 하게 되었죠. 생각 없이 행동한 안사돈은 사돈 어른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경찰서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제 딸과 사이는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땅속을 직접 데리고 들어간 게 사위였다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준 연우의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네요. 지금도 연우는 그때의 일들 때문에 정신과 치료는 물론 병원에서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못된 사이놈은 제가 그곳을 세차게 걷어차게 되면서 터지고 말았는지 2번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죠. 중요 부위 2개가 터져서 잘라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집안은 씨를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넷이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거였죠.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건 처음부터 사돈댁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 이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게 정리가 되었어요. 사돈댁의 무모한 짓 때문에 아이까지 잃었고 하마터면 제 딸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뒷마당에 얼굴만 나온 채 몸이 묻혀있던 제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하면 지금도 속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견도 듣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에게도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제 딸이 너무 불쌍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뭐든지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